지난해 12월 쉐보레 크루즈를 구입한 김규현 씨.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제가 우회전을 위해서 차선 변경을 하고 다시 가속을 하는데 가속은 되지 않고 차는 제자리에서 머물러서 주행 중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입니다. 김 씨는 사고의 원인이 자동 변속 시 기어가 뒤늦게 물리는 현상, 즉 미션 슬립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운전 실수가 아닌 차량의 결함 때문이라는 것. 지금 제가 라스티 차량을 산 것도 제 실수였고 시행착오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산다면 절대 사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 씨와 함께 정비사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운행 중 발생하는 미션 슬립 증상의 불편함을 말하며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슬립 전혀 문제가 없어요. 슬립 현상은 정상입니다. 그래요? 예, 가동 나가는 거라든지 지금 다 정상이에요. 거의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행 테스트가 끝나고 2명의 정비사들이 차량을 점검했지만 별다른 이상 증상은 발견하지 못했고 김 씨가 말한 현상에 대해서는 정상이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소비자로서는 이런 미션 슬립 증상이 있는데 이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이 차를 계속 이용하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2년 전 쉐보레 크루즈를 구입한 우희윤 씨 역시 김규현 씨와 같은 미션 슬립 증상, 즉 자동 변속기 이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한두 푼 차례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2천만 원 정도 되는 차 사가지고 하루하루 스트레스로 그 차를 몰고 다니니까 정비소를 들어가도 나 몰라라 식이니까 그냥 타라라고 말을 하니까 답답하죠 많이. 우 씨의 차량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카메라를 장착해 좀 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과속 방지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낮춥니다. RPM은 지금 2,500 가까이 올라가고 방지턱을 넘고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해 엑셀을 밟습니다. 지금 하지만 엔진의 분당 회전수를 나타내는 RPM만 2,700까지 올라가고 속도는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엔진이 2주간 공회전한 것입니다. RPM이 쭉 올라가다가 이쯤에선 변속이 돼야 되는데 변속이 안 되고 RPM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엑셀을 딱 띄거나 아니면 몰라 그리고 밟고 있으면 RPM이 뚝 떨어지면서 변속이 이루어져요. 수차례 정비소를 찾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간 정비소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예, 오전 그거 확인하면 문제가 뭔 거예요? 본사에서도 정확하게 답을 못 내려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본사에서 그 지시가 나야 되는데. 그 나머지 차량들은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물어보면은 지금 말을 못 해줘요, 저쪽에서. 기술부에서. 연구팀에서도 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그쪽에서도 어디 진단을 못 잡으니까. 원인을 몰라 차를 고칠 수 없다는 정비소 직원의 답변. 그렇다면 이 현상에 대해 한국 GM 본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그 저속에서의 어떤 그 변속 시 가속 페달 밟았을 때 굼뜨는 현상 그 자체, 그것은 그 현상 자체는 불만을 가진 고객들이 일부 있지만 저희 기술진 입장은 그 현상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취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질문을 하자 답변이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트랜스미션의 그 변속은 한 7초, 0.7초, 0.8초 정도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2초가 나왔다면 그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왜 심각하죠? 아무래도 운전자가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기대하는 어떤 그런 그 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11월 라세티 프리미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처음 출시된 쉐보레 크루즈는
출시 당시 동급 차량 최초로 6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해 화제가 됐습니다. 연비가 좋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운행할 때 어떤 특성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엔진의 힘과 변속기의 힘, 또 밖에 전달되는 이 시스템이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특성과 잘 맞게 되면 운행을 할 때 좀 더 이 안정감 있게 운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겪는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박병일 자동차 명장에게 김규현 씨와 우희윤 씨의 차량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먼저 명장이 직접 차를 운전해 증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연료 좀 새나? 우리가 앞서 확인한 증상이 역시 주행 중에 발생합니다. 벌써 변속이 돼버린 거야, 이게 출발하는데. 지금 이 상태만 보더라도 진짜 이건 아니네. 그죠? 변속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요. 변속이 너무 빨리 되니까 차가 안 나가는 거야, 이게. 유관 검사와 함께 좀 더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쉐보레 크루즈는 속도 변화에 맞춰 기어의 변속이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것일까? 자동 변속기와 엔진의 종합적인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스톨 테스트도 이루어졌습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에 비교해서 자동 변속기가 하나의 궁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 차는 5단이 아니라 6단이란 말이죠. 6단 변속기를 변속 패턴을 맞추려고 그러면 엔진 출력과 또 기어가 들어가는 시점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전문용어로 변속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아떨어지니까 6단 자동 변속기를 쓰는 목적하고 별개로 가는 거예요. 과연 쉐보레 크루즈는 6단 변속기를 충분히 제어할 만큼의 엔진 출력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실제 운전자들은 언덕길에서 출발할 시 차가 뒤로 밀리는 현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크루즈가 동급 차량에 비해 약 15% 정도 더 무거운 것도 한 원인입니다. 차가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나가는 게 몸소 느끼기에 좀 정도가 심한 것 같고, 엔진 출력이 적은 건지 차가 무거운 건지 다른 차에 비해서 정말 그 정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주행 중에도 엔진 출력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 차가 만약에 밀려 있다고 치면은 정지했다가 가야 되니까 그럴 때도 힘이 다른 차에 비해서는 많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자동차 엔진 힘에 비하면 5단 자동 변속기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 차는 변속을 6단으로 만들다 보니까 변속이 다른 차에 비해서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는 운전할 때 슬립이 일어나는 것 같아. 차가 안 나가. 언덕만 가면 차가 힘이 없어.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량 무게와 엔진 출력이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상황. 엔진 출력을 높여주는 토크 컨버터의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힘이 부족하게 되면 변속기가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언덕에서 차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고단 변속기를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RPM이 치솟는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연료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 또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궁합이 안 맞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을 해서 이 고연비나 또는 안전 운전 특성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메이커의 숙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의 요지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쉐보레 크루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카페가 지난 3월에 만들어졌고 2달 만에 회원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사 측에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요구한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일단 토크 컨버터 문제이고요. 토크 컨버터에서의 손실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TCM, ECM도 지금 현재 최적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그 2차 모임 때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미션 오일이 너무 빨리 변질된다는 거죠. 자동차 결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태도가 해외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안전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결함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는 모두 3건의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그중 한 건은 소비자 불만 3건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원인 규명에 나섰고,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최근 GM은 북미 지역에서 판매된 쉐보레 크루즈 17만여 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결함에 대한 대처. 국내와 해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북미 지역이다, 한국이다 이랬을 때 이제 그 감독하는 기관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감독하는 기관이 예를 들었고 어떤 벌칙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강한 회사라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그런 벌칙이라든지 좀 유연하다 그러면은 그 유연하게 대처하는 부분이겠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시민단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소비자 단체 또 문화적인 부분이 메꾸어지면서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소비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앞으로는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라든지 또는 관련 시민단체 좀 더 내가 소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항상 남아있을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사로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전륜발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차의 결함은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함에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자동차 회사들. 판매 후라도 결함이 발견되면 솔직히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자세,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